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과학 3단원 열 2강 열의 이동 시작하겠습니다. 열의 이동 방식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1. 전도.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전도는 물체가 고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금속 막대에 가열을 했습니다. 금속 막대 내부의 입자들의 운동을 표현해 보면 여기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것이 충돌하면서 옆으로 옆 입자를 다시 충돌하고 계속 열이 옆으로 전달되어 갑니다. 차례차례로. 이 열의 이동 방향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입자의 운동이 차례로 전달된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가열을 했습니다. 금속 부분에 막대 3개를 연결했습니다. 유리, 구리, 철막대를 연결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붉은색을 띠고 점점 이 회색깔이 노란색, 붉은색으로 변하죠. 붉은색이 많은 게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열이 진행된 것이 구리막대입니다. 그 다음 철막대죠. 그 다음에 유리막대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가장 전도가 잘 되고 그 다음 철, 유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전도되는 정도를 보면 열이 빠르게 전도되는 물질은 금속들입니다. 특히 구리가 빠르죠. 구리 다음 철 순입니다. 열이 느리게 전도되는 물질은 금속이 아닌 물질들, 나무나 플라스틱, 유리 등이 전도가 잘 안 되고 느리게 전도되는 물질입니다. 활용은 냄비나 프라이팬을 보면 바닥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전도를 빠르게 하려고 금속으로 바닥을 설치했고, 손잡이는 너무 빠르게 전달되면 뜨거워서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냄비나 프라이팬의 손잡이는 나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듭니다. 열 전도를 활용한 거죠. 다음, 열의 이동 방식 대류입니다. 대류는 액체와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열을 전달한다. 물을 끓일 때를 봅시다. 끓는 물의 이동 방식은 대류인데 이 가열된 이 부분, 중앙에서 가장 빨리 가열이 되죠. 중앙 부분의 물 입자가 가장 온도가 먼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지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또 올랐습니다. 중앙 부분이 위로 또 올라가면 양쪽으로 이동해서 가는 거죠. 쭈그러진 고무공을 열을 가하면 팽팽해지죠.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 안에 있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졌다. 그래서 가벼워져서 통통 잘 튀기죠. 고무공이 가벼워져서 잘 튀는 겁니다.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질량은 물질 고유한 양으로 일정한데 부피가 변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커졌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값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집니다.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진다. 밀도가 작다는 것은 가벼워졌다는 것. 분수에서 2분의 1보다는 10분의 1이 더 작은 숫자죠. 밀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밀도가 작아지면 가벼워진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 차갑고 무거운 공기 이런 말을 쓰는데 물입자도 마찬가지. 뜨겁고 가벼운 물입자, 차갑고 무거운 물입자. 여기에서 열을 얻어서 뜨거워진 물입자는 위로 이동을 했죠. 위로 이동했는데 여기 실온에 이제 접혀지고 가열장치에서는 멀어졌죠. 이 부분은 금방 또 식습니다. 식으니까 무거워져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 가열이 되니까 또 가벼워져서 위로 또 떠오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대류입니다. 그래서 열을 얻어서 뜨거워진 물입자는 위로 이동하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가운 물입자는 아래로 무거워져서 아래로 이동. 차갑고 무거운 물입자, 뜨겁고 가벼운 물입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류의 예를 봅시다. 냉난방기를 설치했을 때 난방기, 우리 스토브나 이런 거는 바닥에 두죠.
아래쪽에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가벼워져서 위로 또 오릅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시 식어버리면 차가워져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방 안이 훈훈해지죠. 냉방기는 위쪽에 주로 설치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에어컨 위쪽에서 차가운 공기 입자가 나옵니다. 차가운 공기 입자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떨어지죠. 다시 아랫부분에 사람의 공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데워지면 가벼워져서 위로 또 떠오르죠. 그리고 또 차가운 입자가 나오면 또 아래로 떨어지고 공기가 순환을 합니다. 난방기는 아래쪽에,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하는 것은 대류를 이용한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데울 때 아래만 가열을 해도 물 전체가 따뜻해진 것, 대류가 일어난 거죠. 열의 이동 방식 세 번째, 복사입니다. 복사는 열이 물질을 거치지 않습니다. 직접 이동합니다. 이때 열은 빛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대류도 직접 이동하고 복사도 직접 이동하지만 대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했죠. 무거운 거는 내려앉고 가벼운 건 떠오르는 방식이었죠. 직접 이동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복사는 물질을 거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물질을 빛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여기 스토브의 따뜻한 열기를 중간에 전달해주는 입자도 없는데 빛의 형태로 바로 손바닥에 닿아서 따끈하죠. 따뜻해지는 이것은 복사입니다. 바로 중간 물질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니까 전도나 대류보다 아주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게 만약 방이라 한다면 뒤에 앉은 사람들은 추울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훈훈해지죠. 이 열기에 의해서 이 주변에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떠오르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복사 이후에 대류가 일어나서 이 전체가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열은 전도 대류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동하는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 복사이다. 복사의 예로서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진다. 멀리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대류 때문에 훈훈해집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 복사에 의해서 바로 따뜻해지죠. 그늘보다 따뜻한 것, 이 복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물질을 촬영하면 온도를 측정한다. 열화상 카메라는 촬영과 동시에 그 열을 감지해서 색깔로 나타내주죠.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높은 것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를 비유해 봤습니다. 공놀이를 가지고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입자에 해당되고 공은 열의 비유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공을 던져서 바로 이 사람을 받게 했습니다. 중간에 그치지 않고 바로 전달됐죠. 이게 복사에 비유된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직접 들고서 이 사람한테 갖다 줬습니다. 직접 이동했습니다. 이건 대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로 전달하는 이런 방식은 전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 대류 복사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철구리 유리막대를 장치하고 한쪽 끝을 가열하는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열이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순, 가장 빠른 게 좀 더 붉은 기온이 많이 이동한 것, 이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구리막대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이 철이고 그 다음 유리겠죠. 구리, 철, 유리 순입니다. 2번 금속막대 한쪽 끝을 가열했습니다. 이때 열의 이동 방식, 가열한 부분이 좀 더 붉게 활동이 좀 더 활발하죠. 여기보다 빨리 온도가 올랐습니다. 그 옆으로 전달합니다. 충돌하면서 다시 이쪽을 전달하죠. 차례차례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것은 전도입니다. 열의 이동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죠. AS, B로. AB 중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한 곳, 온도가 더 높은 곳, A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도입니다. 둘 다 열의 이동 방식은 전도입니다. 3번 용기에 물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서의 열의 이동, 물음에 답하거나 옳은 것을 체크해 봅시다. 1. 이때 열의 이동 방식은 대류이죠. 뜨거워져서 가벼워진 물입자는 떠오르고 다시 차가워지면 무거워서 내려앉고 직접 이동하는 열의 방식이죠.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뜨거운 물은 위쪽으로 이동하고 차가운 물은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져서 떠올랐습니다. 이건 반대죠. 이러한 열의 이동 방식은 주로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납니다. 용기 속의 열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하시오. 열의 이동 방향을 여기에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뜨거워진 가벼운 물 입자는 떠오르고 다시 식은 무거운 입자는 내려앉죠. 중앙이 가장 뜨거워지기 때문에 중앙에서 같이 떠올랐다가 부딪히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톱가루를 떨어뜨려 보면 톱 입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번, 다음은 열의 이동 방식을 비유한 것이다. A는 이렇게 직접 던져버렸습니다. A는 복사하겠죠. B는 차례차례로 전달을 했습니다. 전도입니다. C는 직접 들고서 이리로 이동했습니다. 대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복사, B는 전도, C는 대류입니다. 5번, 아래 현상들의 열의 이동 방식을 쓰시오. 1. 국을 요리하려고 물을 끓인다. 대류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서 중간 물질을 거치지 않는 거죠. 복사입니다. 뜨거운 국에 담가둔 숟가락이 점점 전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전도입니다. 6번, 금속 막대를 설치하고 막대에 촛농을 붙이고 위에 성냥개비를 세워서 한쪽 끝을 가열하였다. 성냥개비가 떨어지는 순서대로 쓰시오. 열이 여기서부터 가열이 됐죠. 가열되면 열이 A에서 C 쪽으로 이동하니까 A가 가장 먼저 촛농이 녹아버립니다. 촛농이 뜨거워서 녹아버리면 성냥개비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으로 B가 촛농이 녹겠죠. 이래서 A, B, C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비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